BYOD, 뭐 Bring Your Own Device에서 이제 내 개인 디바이스를 업무 환경에 가져와서 회사 업무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YO 시대의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역량을 결합한 통합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는 피플 센트릭 IT라고 해가지고 사람 중심의 IT 환경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세션에서 회사에 대한 환경을 좀 설명드리면서 요 컨셉을 좀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품으로 보면은 윈도우즈 인툰, 정확히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인툰을 통한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림 보시면요, 요새 뭐 개인용은 물론이거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뭐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제 개인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디바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의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혹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클라우드 OS 전략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드리고 진행을 하면요. 우선은 그 PC 중심 시대가 매우 오랫동안 이 업무 환경에서 쭉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셨고요. 집에 가셔도 뭐 물론 그걸 가지고 이 개인용 이 업무를 하셨고요. 오랫동안. PC 때는 이 OS가 운영 체제죠. PC에서의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관리를 했고요. OS가.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를 비롯해 가지고 뭐 서드 파티 뭐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이런 그 앱들을 PC 단에 있는 OS가 관리해주고 배포해주고 운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 OS의 범주가 PC 시대 때 OS 범주를 벗어나서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클라우드 O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OS는 PC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트렌드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블릿 PC부터 해서 스마트폰, 뭐 노트북, 데스크탑, 그리고 뭐 그 기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백엔드 환경에 있는 그런 다양한 서버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환경들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뒷단의 이 백본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세대 이런 트렌드에서는 IT 환경에서는 OS가 클라우드 OS로서 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지금 PC 시대의 그 단순 OS의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크게 네 가지 필라에서 이 클라우드 OS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IT 환경을 구현하겠다. 요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디바이스들이 많다 보니까는 중요한 것이 이동성, 그리고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젠 그 외근도 많으시고 출장도 많으시고 또 이제 재택근무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이젠 와이파이도 잡히고 뭐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또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있든 간에 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회사에 있는 회사 네트워크의 액세스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 중심의 IT 환경이 구현이 돼 있는가 없는가가 이 클라우드 시대에 있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프레스트 리서치 기관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뽑아낸 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의 한 67%가 업무용으로 이미 쓰고 있고요. 지금 한 1년 정도 더 지났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회사 이메일을 보고 이제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무용으로 태블릿 쓰는 사람들의 70%가요. 그 태블릿 PC를 회사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디바이스를 회사에서 인증 안 되는 이런 태블릿 디바이스들이
이 회사 내 이제 네트워크가 접속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좀 보시면 되겠고, 뭐 2017년까지 월드와이드하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태블릿 PC가 뭐 거의 10억 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그 예측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시대에 있어서 이 이동성, 그 디바이스의 그 범람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IT 쪽에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불과 IT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로 연결된 세상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한 유저, 한 사람의 한 데스크탑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75년도에 회사 처음 빌 게이츠가 약관의 나라에 이제 창사할 때 그 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항상 회사의 비전과 철학을 내세우잖아요. 그때가 원 데스크탑 원 데스크 원 PC였어요. 이 집이든 뭐 회사든 책상 하나가 있으면은 PC 하나 꼭 있게 만들겠다. 근데 그건 뭐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다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금은 이젠 원 유저의 수개에서 수십 개의 그 디바이스가 그 돼버린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단에는 이 디바이스들의 뒷단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묶여서 좀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이나 이제 특히 IT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일단 사용자 관점에서 이 장소 부분,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안전하게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이걸 원치는 않습니다. 이젠 보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기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이젠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 일하시는 임직원 부분 입장에서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제 내 스마트폰도 써야 되고, 안 쓰면은 이제 그 업무하는 생산성이 현저히 현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전에는 뭐 디바이스를 통제하고 디바이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했던 이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원 유저로 한 사용자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이기종 환경의 디바이스들이 자동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이제 필요로 해진다는 얘기고요.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는 또 이제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OS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iOS부터 해서 안드로이드, 뭐 모바일 쪽에서는 윈도우 OS 플랫폼이 좀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PC는 사실 윈도우 환경이 거의 그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기종 환경의 OS에 대한 그 뒷받침, 그래서 이런 장치의 폭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고요. 클라우드시의 또 특징이 이제 앱 응용 프로그램이죠. 앱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간편해지고 상용화돼 있고 개인화돼 있고 배포도 쉽고 운영도 쉽고 개발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범람하고 있는 디바이스마다 앱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리고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이제 파워유저 같은 경우는 41개 앱들이 깔려서 들어간다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죠. 그럼 앱들을 하나하나 이제 센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트랜잭션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앞 세션이 또 SQL 신버전에 대한 세션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가 아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그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디바이스들도 많아지고 이에 깔린 앱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단위 앱들마다 트랜잭션을 엄청나게 일으키고요. 거기에 일어나는 그 데이터들은 사실 정형화된 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 IT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또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는 업계에서 요새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이런 컨셉이죠. 이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SQL이라고 하는 뭐 이런 BI
기능적인 기능을 통해서 혹은 오피스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BI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비정형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그 정형화 시켜서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BYOD 시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서치 펌에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견기업 이상의 그 클라이언트 관리라는 측면이 이젠 그 CIO들이 오늘날 갖고 있는 탑 10개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PC는 이제 PC 관리는 뭐 한 10년 전에 또 화두였는데 이미 다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갖추시고 솔루션도 도입하시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PC는 이제 사실 마이너고 오히려 모바일 장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태블릿이 뭐 그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PC는 뭐 거의 하지만 이제 PC도 아직까지도 성장 중이에요. 또 이게 이제 이 성장이 저하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모바일 장비들이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 역시도 이 스마트폰이 이미 점유율이 PC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 성장 속도들 스마트폰이 이제 이 넓이를 보시면 성장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요새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 MDM 솔루션들 많이 검토를 하시거나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외국 쪽에 뭐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 있죠. 뭐 시트릭스나 모바일 아이런, 뭐 에어워치, 뭐 얼마 전에 VM에 그 합병되긴 했지만 인수되긴 했지만 그리고 뭐 국산의 뭐 그 솔루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장비를 관리하는 그런 특화된 솔루션들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기기 중심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장비만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직 진화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현재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MDM 솔루션들이요. 그래서 이 MDM 시장이 이러한 클라이언트 관리 시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IT 부서장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BIOD 이제 그 개인용 그 직원들의 개인용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게끔 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에 54%만이 BIOD 폴리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60%의 그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만이 클라이언트 관리 버짓을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4%의 그 전 세계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그 CIO들이 이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그 모빌리티 서포트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양한 디바이스의 서포트 이런 부분들이 그 최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최신의 트렌드에 있어서 BIOD 시대 그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구나라는 점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도 해드렸지만은 MDM 솔루션들 뭐 은근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근데 보다 보면은 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쏙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어요. 이제 상당히 솔루션들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디바이스가 워낙에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OS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MDM 솔루션은 뭐 애플 건 잘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는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오퍼링들 자세히 보시면은 아직은 불완전해요. 이제 MDM 솔루션들의 역사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원하는 부분인 그 이상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CM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관리입니다.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MDM. 이제 MDM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PC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리딩하는 그 솔루션 벤더들이 없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제가 많이 듣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요, 좀 뭐 그림으로 좀 애니메이션으로 좀 봐봤는데 한번 좀 쭉 보시면서 다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리하는 것들 이제 뭐 PC는 뭐 대부분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맥OS 거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제법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관리 안 되는 디바이스들이 문제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그 또한 그 인더스트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PC 단도 관리가 안 되는 PC가 많은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금융업계 보면은 이제 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계약직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리프레시 되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험 아줌마들 그런 분들은 PC를 회사에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이제 그분들도 회사 네트워크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또 뭐 건설회사 이거 뭐 그 외부나 외국에 뭐 이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디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자동차 뭐 딜러들 뭐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은 데서 이제 쇼케이스 하면 이제 거기 또 모바일 디바이스들 많이 쓰잖아요 업무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이제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 다 디바이스마다 앱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좀 나열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 그 PC 관리 그리고 이제 모바일 장비 관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UDM이라고 얘기해요. MDM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요. U는 이제 유니파이드 혹은 뭐 유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된 디바이스 관리 혹은 유저니까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트렌드와 거기 그 트렌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재 기업 내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 UDM 솔루션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인툰이 론칭이 됐고요. 100%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이제 온프레미스 쪽에 그 PC 관리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스템 센터 컴플리케이션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미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제품 버전업을 하면서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윈도우즈 인트라고 하는 그 순수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디바이스 관리 서비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윈도우 OS가 깔려 있든 iOS가 깔려 있든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든 상관없이 사용자 중심으로 이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뭐 소프트웨어 배포, 자산 관리, 패치 관리, 보안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죠. 그 온프레미스의 시스템 센터와 또 연동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디바이스 관리를 구현하실 수 있어요. PC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장비도 관리할 수 있고요. 물론 윈도우즈 인툰만으로도 PC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으로 그 PC 관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려운 점이 저희 플랫폼은 액티브 디렉토리에 기반으로 시스템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긴 하지만은 구현하기 힘든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조인이 안 되는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툰 같은 경우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필요 없어요. 클라우드예요. 그냥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은 사용자 그룹에 이 각각 사용자들의 디바이스들이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대표적인 이런 관리 기능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비 역시도 이 윈도우 OS가 안 깔려 있지만은 전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툰으로 이제 클라우드 단독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 센터랑 윈도우즈 인툰이랑 통합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고요. 시스템 센터와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PC 관리를 그만큼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좀 복잡한 단계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성을 하면은 완벽한 PC 관리 그리고 인툰을 통한 관리 안 되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장비까지의 그 총체적인 통합 디바이스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 온프레미스의 장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툰으로 클라우드만으로도 인프라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구현에 대한 부담 없이 전부 이제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구성하는 방법은 뒤에 이어지는 이제 데모 세션에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 대표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UI 콘솔 자체가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코퍼레이트 포탈 혹은 회사 포탈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자기 그 스마트폰에 자기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태블릿 PC들이 쫙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콘솔로 통해 가지고 친숙하고 쉽게 본인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도 있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웹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용자에 대한 이 디바이스들을 또 이제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웹 포털이 되겠고, 이제 관리자 포털, 사용자 포털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나와 있는 이런 그 개요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보안 및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포 가능하고요. 원노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를 이제 이 PC 모바일 장비에 배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캡처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그 앱 배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확장자들을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앱들은 다 그 인터넷에 묶여 있는 디바이스에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안 설정 부분도 뭐 방화벽에서 인터넷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모바일 장치에 관련된 보안 정책들,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백신이죠. 백신도 윈도우즈 인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이 PC 백신 역시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이 백신에 대한 이런 정책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PC 업데이트 관리하는 부분들이요. 이제 뭐 패치 나오면은 이제 뭐 PMS 솔루션 기능이랑 똑같아요. 이제 강제화 시켜가지고 인터넷 등록된 그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PC에 이제 그 패치들을 강제 이제 배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기능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들 보시면은 뭐 심각도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IT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각각 직원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전에 평상시에 이 위험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원격 지원, PC 원격 지원도 제공이 되고요. 시스템 센터에 기존에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인턴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 및 디바이스 관리하는 부분, 이제 뭐 액티비티 디렉터리랑 동기화돼 가지고 이 액티비티 디렉터리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환경들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좀 계속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뒷세션 시간 관계상 데모를 통해서 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장치 관리할 수 있다는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뭐 OS 환경 상관없이, 그리고 시스템 센터랑 인툰을 통합한다고 한다면은 인툰에 대한 관리도 시스템 센터 UI 콘솔로 같이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요. 자산 관리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준비한 데모를 통해서 좀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좀 보시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인튠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버 인프라 없이 바로 웹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윈도우 인튠 바로 접속하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서 관리자는 이 관리자 포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일반 사용자는 이 회사 포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포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포털에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윈도우 인튠의 전체적인 시스템 개요가 나오게 되고요. 윈도우 인튠에서 현재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인튠은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의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01이라는 사용자는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 4대를 사용을 하고 있게 되고 있고요. 유저 2번이라는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컴퓨터, 그래서 총 3대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인튠으로는 이렇게 모바일 사용자 및 사용자대 디바이스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장치 부분에 가셔서 어떤 장치를 어떤 유저가 쓰고 있는지 반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저 1번이라는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업데이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인튠은 윈도우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데이트 중에 보안 업데이트를 윈도우 클라이언트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특정
업데이트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업데이트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을 할 때 어떤 장치들에게 그 배포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추가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설치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설치를 언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스케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를 업데이트 배포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타사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타사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통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에 있는 업데이트 패치 파일을 그 윈도우 인튠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배포입니다. 윈도우 인튠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배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사내에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들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현재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 장치는 어떤 장치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모바일 디바이스나 클라이언트 PC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업로드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제가 그 업로드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관리자는 추가로 그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와 그 외부 링크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윈도우 설치 관리자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설치할 수 있는 EXE나 MSI 파일을 배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콤보 박스를 내려보시면 안드로이드에 배포할 수 있는 APK 파일이나 iOS, 윈도우즈 폰, 윈도우즈 그 앱에 배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그 설치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등록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배포 관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사용자 유저 그룹 또는 장치 그룹에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사 그룹이라는 그룹에 배포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넥스트 마침을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이 저 사용자 유저 그룹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윈도우 인터넷에 쓸 수 있는 정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인터넷은 총 4가지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책에서 이 모바일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정책에서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로 분류되는 것은 안드로이드 OS나 iOS, 윈도우 폰 또는 윈도우즈 RT, 윈도우 8.1 장치를 다 모바일 디바이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안 관련해서 정책을 내실 수 있고요. 보안 정책은 이렇게 뭐 패스워드를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그 패스워드에 그 복잡성을 쓸 건지 이런 정책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그 저희 모바일 장치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하는 거를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 또는 메일 정책에 대해서 메일의 싱크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정책 그리고 장치 관련해서 하드웨어에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이동식 저장소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정책을 적용을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이 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책에서 에이전트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정책은 일반 PC 클라이언트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이 PC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을 자동으로 설치를 할 건지라는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설정을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에 사용되는 모든 설정 값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인튠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레포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보고서는 제가 배포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사용자들 PC에 얼마큼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레포트이고요. 소프트웨어 보고서는 제가 배포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에게 얼마큼 배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현재 그 저희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클라이언트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 내에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모바일 장치 인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장치 인벤토리는 모바일 장치에 있는 하드웨어 속성 값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런 값들을 레포팅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윈도우 RT나 아이패드 이렇게 그 정책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iOS, 뭐 제조업체, 뭐 용량 등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뭐 통신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통신 그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만 이렇게 레포팅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리 부분입니다. 네, 관리에서 그 윈도우 인투는 PC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모바일 장치 총 4가지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윈도우 관리는 윈도우 RT 또는 윈도우 8.1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윈도우 폰 그리고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윈도우 인투는 익스체인지 서버와 커넥팅을 맺게 되고요. 이렇게 커넥션을 맺게 되면 익스체인지에 올라와 있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정보를 인투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현재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 관리자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은 어떻게 인투를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윈도우 7은 인튠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이고요. 인튠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인튠 센터라는 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인튠 센터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됐고 정책이 내려와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는 관리자가 배포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포탈에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최초 보신 관리자 포탈과 사용자 포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자 포탈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윈도우 인튠 포탈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포탈에 이런 포탈 정보나 이런 IT 담당자 이런 부분들 아까 보신 인튠 관리자 화면에서 모두 변경 또는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윈도우 PC에 대해서는 배포되어 있는 앱이 그 워드 뷰어라는 앱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앱을 사용자는 선택을 하고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유저 0이라는 사용자에게 현재 윈도우즈 RT 그리고 윈도우즈 7 이렇게 총 3가지의 장치가 설치가 되어 3개의 장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등록되어 있는 장치에 대해서 사용자는 원격으로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시게 되면 그 윈도우 인튠 포탈로 받은 그 회사 업무 데이터나 뭐 익스체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 분들을 전부 초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격 지원 같은 경우는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는 경고 부분에서 원격 지원이라는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원격 지원을 요청했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고요. 원격 지원 승인을 요청하고 세션을 들어감으로써 그 관리자는 그 사용자의 PC를 원격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인튠은 클라이언트 PC뿐 아니라 이렇게 iOS나 안드로이드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스토어에서 그 회사 포탈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고 그 회사 포탈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사 포탈에 로그인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본인의 장치나 그 소프트웨어를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튠이 클라우드 베이스여서요.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3개월 단위로 이 기능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뭐 버전으로 따지면은 버전 5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마다 항상 버전업이 돼가지고 안 되던 기능이 되거나 현존하는 기능이 현재 기능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뭐 기기 잊어버리면은 요새는 이제 회사 자산이 있어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등록돼 있으면 아까 그 와이핑 기능 해가지고 장치 초기화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능이나 뭐 제품에 대한 소개는 다 들으셨고요. 이제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이번 세션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그 다른 타사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과금 정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저희는 이제 칼이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가 있죠. 그래서 코어 칼을 그 보유하고 계시면은 가장 저렴하게 그 인튠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이제 과금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칼이 없다. 나는 뭐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정기 구독 뭐 웹 다이렉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단가가 좀 비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이 오픈 라이센싱으로 윈도우즈 인턴이 처음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셀러 통해 가지고 이 오픈으로도 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픈 가격은 저희가 소비자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리셀러를 통해서 좀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라이센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한국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어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제 월 4불 원 유저당. 이게 올해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할인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에게 좀 연락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이 없는 경우는 이 정도 가격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라이센스가 따로 있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OS 윈도우 A 8.1이 이제 최신 버전이죠. 이제 클라이언트 OS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합쳐진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요구가 없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필요하신 고객사의 경우에 라이센스 되겠고요. 교육기관이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대학교나 이런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이 교육기관에는 아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교육기관 라이센스 가격은 따로 있습니다. 라이센스 스쿠가.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투는 이제 저희는 BIOD 트렌드와 MDM 시장에 대한 이런 포지셔닝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PC부터 해가지고 모바일 장비를 이 유저 베이스, 사용자 베이스, 사용자의 아이디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는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뒷단에 있는 이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인프라의 스트럭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IT 관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사 코퍼레이트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전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액세스하고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두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 사람 중심의 IT 환경을 구현을 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BIOD 시대 트렌드에 회사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작년에 인툰을 이제 유럽 본부에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수천 대 가까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동차 매장이라든가 딜러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영업이나 마케팅을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장비, 태블릿 장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모델 스펙들 보여주고 고객들 오시면은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바이스가 많아요. 모바일 장비들이 실제로 업무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MDM 솔루션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 통합 디바이스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느끼고 그리고 이미 코어카를 보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연간 계약을 통해서 코어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서 윈도우즈 인툰을 그렇게 구매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도 이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좀 인툰 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좀 큰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게임 회사에서 또 이제 인툰을 계약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사용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사례까지 말씀드리고요. 기타 정보들 뭐 웹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4월부터 좀 PR 쪽도 신경을 써서 보도 자료나 이제 기획 기사 이런 부분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포털이라든가 뭐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윈도우즈 인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 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가셔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BIOD 시대의 통합 디바이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윈도우즈 인툰 소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